경매 스터디 6강 매각 허브 결정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시작해서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 허가가 났을 경우에 절차상 하자 여부를 따져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매각 결정 기일은 낙찰받은 날, 즉 매각 기일로부터 7일입니다. 7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7일째 되는 날 보통 오후 2시에 허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허브의 결정은 변론 없이 경매 기록만 가지고 하고요. 매각 허가 결정이 됐을 때 그 선고의 효력은 별도의 송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해관계인은 일주일 이내에 즉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항고하지 않으면은 매각 기일부터 2주가 지나면은 일주일이니까 2주죠.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돈을 낼 수 있다, 잔금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제가 밑에 조그맣게 1번 일주일, 2번 일주일 해서 2주 지나면 확정이 되니까 잔금 납부 가능하다. 정확하게 용어는 항고, 재항고라 그러는 거죠. 결정에 대한 거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재판에서는 항소, 상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 사유는 강제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계속 불가할 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매수할 자격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서 매수한 때, 이거 뭐 속이면 알 수는 없지만은 밝혀지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매수 신고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108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 경매하는 데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 여기서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민집 그런 건 민사집행법인데 꼭 필요하면 요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으로만 하고 맙니다. 최저 매각가 결정, 일괄 매각의 결정, 매각 물건 명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 최저 매각가 결정이라는 얘기는 감정 가격이 만약에 1억이라면은 한번 유찰이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20% 저감되니까 80%인 8천만 원. 경기도 지역 일부는 법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살펴보면 알 수가 있고, 30% 저감되니까 1억짜리가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최저 매각 가격이 되는 거고, 일괄 매각의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무에서 통다세다라 그러죠. 단독주택 흘러가지고 2층부터 5층이나 6층까지 건물 지어서 201호부터 뭐 501호, 601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물건을 얘기하는 건데, 그 물건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서울 같으면 요즘에 적어도 몇십억 가지 않습니까? 30억 가는 물건이다 치자고 전체가. 그랬을 때 일괄 매각 그러면 그 전체를 다 매각하는 것이고, 개별 매각 그러면 그 호수별로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매각 물건 명세서는 집행법원에서 작성해서 비치해 두게 되는데, 여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이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최저 매각 가격이 이런 게 잘못돼 있을 때도 이 사유가 되는 거고, 일괄 매각 결정하는데도 잘못된 게 있다면은 이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천재지변,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을 진행 중에 밝혀졌을 때도 이 사유가 된다. 그리고 경매 절차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도 이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진술 시기는 민사집행법 121조 6호의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글씨가 적습니다만 보면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들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질 때, 이건 이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은 민사집행법 121조 1호 내지 7호까지 여기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뭐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채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채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서 매수 신고한 때, 채고가 매수 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채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 매수한 사람이 108조 갖고 가는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또 읽어보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확실하게 안 되는 거.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이나 일괄 매각 가격의 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 물권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이런 내용은 위에서 또 말씀드린 거잖아요. 조금 전에 6항은 말씀드렸고, 또 경매 절차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이럴 때는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매각 불허가 결정 예시를 보면은 개시 결정 정보의 부적법 송달, 잘못 송달됐을 때는 그렇겠죠. 경매 개시 결정된 게 매각 기일이나 매각 결정 기일 통지가 부적법 할 때 또 나오죠. 매각 물권, 이건 못합니다. 명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매수 신청 부적격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미제출, 요거는 매각 기일부터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 12시 나니까 그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못하면은 이거는 그냥 입찰 보증금을 떼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익녀란 얘기는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될 때, 매각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때, 매수 신고 후 천재지변 등으로 부동산이 훼손되었을 때, 부동산의 일부를 누락해서 저평가했을 때, 이럴 때는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과잉 매각도 불허가인데, 아까 제가 위에 말씀드렸죠. 통다세대에 대한 거 201호부터 뭐 501호나 601호까지 10세대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30억짜리인데 뭐 한 1억밖에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호수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째로 다 했을 때는 과잉 매각이 되니까, 이럴 때는 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매각으로 충분한데 다른 부동산은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나 그 지상의 건물 분리 매각 시 경제적 효용이 현저히 낮아질 때, 당연히 그렇겠죠. 이것도 새 매각 기일은 직권으로 새 매각 기일을 정하는데, 통상 새로운 매각 기일은 법원에서 정하는데 보통 뭐 한두 달 정도 이상의 시간은 두고 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인의 즉시 항고, 매각 허브의 결정에 손해가 생긴다고 판단이 될 때, 매각 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 매각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 신고인, 뭐 즉시 항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요건이 안 맞으면 기각되겠죠. 또 매각 허브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있는데, 이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에 읽은 것처럼 누가 봐도 그건 안 되겠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항고 제기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매각 허브 고지일부터 7일 이내. 그러니까 처음에 낙찰받고 나서 일주일 하면은 매각 허가나 뭐 불허가를 결정하잖아요. 그때 허가 결정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일주일, 2주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2주째 이내에 항고 제기를 해야 된다. 항고의 효과는 매각 허가 결정이 됐더라도 확정되지 못하고 스톱된다, 차단된다. 항고장 접수, 매각 허브 결정한 집행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해야 되고, 항고할 때는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심사숙고하고 해야 됩니다. 잘못되면은 현금을 빼앗깁니다. 여기 재심 사유들 읽어보면 대략 이렇고요. 항고 보증금 없이 매각 허가 결정에 항고했을 때는 일주일 이내의 결정으로 각하한다.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것은 보증금 없이도 가능하다. 항고 이유서는 항고장만 달랑 내고 나서, 항고장만 달랑 내도 되거든요. 10일 이내에 이유서를 내야 됩니다. 이걸 내지 않으면 각하되고요. 항고장 또는 항고 이유서만 보고 기각이나 원심 결정을 취소합니다. 뭐 변론기일은 별도 잡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항고 기각에 대한 재항고, 항고 부분의 결정에 대해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재항고할 수 있다.
제한구하면 대부분에서는 변론 안 하고 하는 거죠. 항고 기각 확정 시 항고 보전금은 배당 재단에 편입돼서 해당 사건의 배당금으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항고에 대해서도 변론 기일이 없지만은 일반 재판에서도 대부분은 변론 기일 없이 심리를 하게 되는 거죠. 경매 절차에서 강제 집행 정지 일반적인 방법을 얘기하게 되는데 구분하면은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강제 경매는 집행 정지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낙찰자가 동의해 줄 리가 없겠죠. 그러면은 집행 채권이 부존재 또는 소멸 상환했다는 것을 했을 경우에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고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 집행 일시 정지를 명한다는 취지의 재판 정본을 재판법원에서 발급받아서 강제 경매 법원에다가 제출해야 강제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냥 재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경매는 진행돼 버리면은 놓치게 되죠. 임의 경매는 경매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 절차 일시 정지를 명한다는 잠정처분, 가처분이라고 하죠. 이걸 받아야 되고요. 채권자 상대로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제기하고 정지를 명한다는 취지의 재판의 정본을 재판법원으로 받아서 집행법원, 경매계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도. 성소 확정이 되면 강제경매는 성소 확정된 판결문을 경매계에 집어넣어서 경매 취소시키고 임의경매는 성소 확정 판결 후 건저당권 말소하고 말소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경매계에 제출하면은 경매는 취하됩니다. 매각대금 지급기한의 고지, 일반적으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대금 지급 납부는 매각 허가 결정 확정된 후부터 2주일 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금 지급 기한 이후에 지연 이자는 현재 연 12%이고 재매각 기일은 대략 2달가량 뒤에 잡히는데 3일 전까지는 잔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금 지급 의무, 매각 허가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매각 대금 미납 시에는 보증금은 몰치당한다. 대금 지급 납부 방법은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분할 납부도 안 되고 공동 매수자는 연대 책임이 있고 각자 부담분에 따른 분할 납부도 안 되고 같이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매각 납부 방법,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 매각 결정 기일까지 채권 상계 신청을 하고 매수인이 제가 채권자이면서 매수를 했다면은 배당받을 채권을 가지고 상계 신청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낙찰받고 약 45일 뒤에 잔금 내고 그 뒤에 약 한 달 뒤에 배당기일을 잡는데 대금 지급 기일과 배당기일을 약 2달 뒤에 동일하게 지정해서 하루에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금 납부하고 배당기일도 그날 한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이제 건저당권을 샀을 때 얘기고 밑에는 채무인수계약서라는 걸 작성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는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지기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낙찰받고 약 2주인데 그냥 기억하기 좋게 위에처럼 일주일 내에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받을 채권자의 승낙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승낙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또 특별한 납부 방법으로 그 배당받을 채권자가 동의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무인수계약서의 그 조건에 대해서는 다 삽입을 하게 되겠죠. 그 내용을. 이상으로 대금 납부 방법에까지 경매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